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윈드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조선, 이렇게 좀 세 가지 섹터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AI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AI 반도체와 AI 에너지, 이쪽에도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실 계좌나 신고가를 매일같이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왜 한국 증시에서는 CS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는 불안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거쳐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그 자체로만 봤을 때 CS윈드만큼의 신재에너지 섹터에서 CS윈드만큼의 그런 정도의 매력도를 가진 기업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CS윈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월달만 하더라도 신재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의 10번 이상, 한 15번 정도 우리 조음악 기품너기 필승사단 분석방에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린 곳이고, 그 중에 이제 CS윈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멤버분들께 분석해드린 내용이에요. 참고 투자 중인 기업들 몇 종목이 있는데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수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수익이 충분히 커지면 그때 종목도 공개할게요. 참고로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하는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글이죠.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빠르게 늘고 크게 증가할 국가들 중 하나인 인도가 새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누구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도가 신재생 에너지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서서히 핵심 신흥국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2030년대의 4차 산업을 즐기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에너지 대전환이 있습니다. 5월 8일 글입니다. 아래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다. HVDC, 그러니까 교류에 의해 대용량 전류를 저손실로 멀리 보낼 수 있어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도 HVDC 케이블이 사용된다. LS전선 혹은 HVDC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시장 확대에 대비해 왔다 하면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해상풍력 시장이 슬슬 개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주가는 펀더멘털을 선행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7년간 10배가 커지고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은 투자자들에게 기회하디 기회합니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필연적으로 커지면서 전선, 수소, ESS 등도 같이 커지겠죠. 특히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강조드린 것이 테슬라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ESS를 이제는 봐야 되더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장이죠. 어제장에서 ESS 관련 핵심 기업을 투자를 진행했었고, 투자가 꺾이지 않는 한 추가 매수를 지속하면서 팔란티아와 같이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선 전선이 제일 빠르고 수소가 피날레를 장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8일 글이죠. 같은 날에 써드린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저조했던 만큼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재무 상태가 안 좋고 규모가 워낙 커 한전이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을지언정 시장을 민간에 푸는 것입니다. 해상풍력을 필두로 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전력 인프라가 이에 맞게 깔릴 것입니다. 지형 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상 늦었지만 해상풍력 및 전선 인프라는 빠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산업과 거대 흐름인 만큼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5월 10일 글이죠. 2050년 이었던 탄소회로 목표가 화력 발전소에 한해 2038년까지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화력 발전소를 그만 돌리고 하루라도 빨리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프린스사단 오프라인 모임에서 호황은 길고 지루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루함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투자 성과는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섹터로 봅니다. 물론 토론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5월 15일 글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EU는 2030년 재생에너지를 목표를 42.5%로 늘리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도전이 되겠지만 이것이 EU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정상 차원에서 유례 없이 단일한 목소리로 풍력 발전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열린 제2회 북해 정상회의는 해상 풍력이라는 단 하나의 의제에 의해 유럽 8개국 정상이 모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참고로 위의 이미지처럼 제가 꾸준하게 제가 분석해드린 것들을 관련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좀 올려드림으로써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핵심적인 이슈들, 핵심적인 시대 흐름들을 전혀 놓치지 않도록 핵심적인 섹터와 핵심적인 기업의 그런 성장 잠재력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가 투자 중인 종목들 외에도 사실상 핵심 기업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꾸준히 올려드림으로써 지금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주도 섹터들, 차기 주도 업종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주도 업종과 시대 흐름과 주도 기업들을 판단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이라던가 기본적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토론방에서 매일같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실력이 꾸준히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멤버분들도 굉장한 실력의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을 중요시하는 건 풍력 산업에 필요한 공급망을 유럽 안에서 확대하면서 산업의 기반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풍력 발전이 광범위한 제조업, 서비스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지으려면 각종 설비 생산 시설은 물론 선박, 항만 서비스, 전력망 등 광범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공급망을 유럽 안에 지으면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환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을 가장 먼저 시작한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은 장기적으로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신재생 에너지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인류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히 에너지 대전환을 메가 트렌드로 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월 17일 글이죠. 역시 이번에도 제가 분석해드렸던 내용을 전에 분석했던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제 분석글을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심각한 듯합니다. 대중이 접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정보 노출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지구 환경은 이미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대중들이 접하지 못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여러 문제들을 그들은 알고 있으며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정책들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면서 차츰 시장이 눈치챌 것이고 대중이 눈치챌 것입니다. 이상 고온과 관련하여 최근 며칠간 닥치는 대로 자료들을 살피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대중의 바람을 뒤로 하고서라도 에너지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사무치게 전해집니다. 어쩌면 향후 수년간 미중 패권 전쟁보다 더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번 사이클에 국한되지 않은 다음 사이클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말입니다. 이대로 몇 년만 지나도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삶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위기를 지금 막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로서 앞으로 발생할 거대 기회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보람찰 것입니다. 참으로 보람찰 것입니다. 원칙을 저버리진 않겠지만 인류의 생존의 최대한으로 베팅하고픈 마음이 드는 어느 무더운 날 오후입니다. 5월 22일 글이고요. 역시나 그 전에 분석해드렸던 내용을 관련된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분석을 이어가고 있죠.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페로브스카이드, 텐덤셀, 경제성 높고
발전 효율도 우수, 향후 태양광 모듈 게임 체인저 낙점, 현대차도 차량용 개발, 2026년 하반기 양산하기 전 현재 시험 테스트 단계. 페로브스카이트는 가히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 성공과 동시에 에너지 업계에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니테스트, 하나솔루션, 퍼스트솔라 등이 선두권에 있으며 윤기실리콘 등 중국 핵심 기업들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을 양산 연도로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그렇듯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실체가 있는 기술의 정보가 꾸준히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기에 꾸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애초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 만든 디자인이죠. 충전할 필요조차 없는 꿈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전력을 팔거나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해도 되겠죠. 지금껏 분석해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값싼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곧 인류의 생존과 일맥상통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투자자로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글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의 투자의 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에너지 대전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주목할 점은 소문만 무성하던 수소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플러그 파워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기업들의 그린 수소 전해조를 수주받았습니다. 총 4개 전해조이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 수소 전해조는 의미가 큽니다. 수소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 외에 태양광, 풍력, 전선, 변압기, ESS 등 각각 에너지 대전환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들의 성장성은 두말해봐야 잔소리죠. 이미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간 깨어있는 투자자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들을 선사해줄 메가 트렌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클을 통째로 먹을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메가 트렌드를 정말 통째로 먹을 생각입니다. 5월 3일 글이고요. 자, 작년 연말에 한 차례 난리도 아니었죠. 문제는 이제 시작된 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비용이 2배, 3배 더 상승한다면 민심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온 지구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일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값싼 에너지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번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린 것이고, 참고로 CSND는 이번에 IRA 보조금이 정착이 되면서 사실 영업이익이 40%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보조금만 1,000억 원 이상, 최소 1,000억 원 이상, 약간 1,500억에서 2,500억 사이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런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시가총액을 보면 3조 2천억이라는 그런 시가총액이 사실상 CSND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과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성장성, 실적에 대비했을 때에는 고평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 자체가 보조금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필링사단 라이브 때 지난 주말이죠. 일요일에 필링사단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IRA, 부채 협상에 있어서 IRA가 가장 화두인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IRA 보조금은 깎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채연도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깎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배터리, 반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세부적인 협상안이 좀 발표가 되어야겠지만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배터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이미 인허가부터 시작했을 때 대략 한 7년, 7년까지 혹은 늦으면 한 12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치면, 올해부터는 그 시발점이라고 치면 CSND는 이미 10년 이상 가는 성장성을 이미 거머쥐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이상 가는 사이클을 이미 가장 핵심적인 역할에서, 왜냐하면 CS인들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의 풍력의 타워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1,500억 정도, 1,500억 이상의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 실적도 이 CS인들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업 현금 흐름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보조금만 보더라도 매년 1,500억 이상, 2,000억 정도의 그런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연구 자료라던가 혹은 리포트마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500억 정도, 내년 기준으로 1년 기준 1,5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는 3,000억 이상의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내년도 역시나 시작 단계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시가총액 3조 2천억 정도가 저는 결코 고평가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CSN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고평가 논란이 사실상 논란조차가 될 거리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결국에는 미국의 보조금, 유럽의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불안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도 이제 2년 내에 두 자릿수로 좀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CS는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 이 상태로 올라온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과 보조금의 그런 콜라보, 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S인디에 대한 분석이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강조드리는 것이 해상풍력, 되게 최근에는 ESS라던가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